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능 논란인지 킬러 문항 논란인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로 시작을 했다면 이 모든 게 네. 조금 좀 정상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갑자기 문제가 어렵다. 어디서 예, 시작이 돼서 모든 게 꼬여버린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는 항상 있죠. 특히 예. 경쟁이 치열하고 변별이 필요할 때는. 그렇죠. 네. 예. 그 어려운 문제를 다만 이제 어떻게 내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 하도록 서포트해 주시면 되죠. 전문가들이. 이게 지금 뭐 이권 카르텔 일타 강사들 수입이 너무 많아 초과이익이고 범죄이고 사회악이고 킬러 문항으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글쎄 뭐 전반적인 일타 것들이 강사에 대한 거는요. 예. 그분들이 이제 사실은 능력이 있으시죠. 저도 봤는데 몇 분들은 정말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예. 그러니까 이제 일타 강사는 능력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탑으로 올라가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나쁜 점도 있겠지만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정당하게 그렇죠. 벌었다고 하면.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생해서 노력해서 돈 버는 걸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현재 이제 상황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전국에 있는 학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그분들이 이제 또 서비스를 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 측면만 볼 수는 없다. 근데 어떻든 간에 공교육을 개혁해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다 공교육이 너무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현실이 안 맞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길게 보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앞으로 한 3, 4년 후에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하는 게 네. 맞죠. 원래 또 대입 예고제라는 게 있죠. 4년 후부터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원칙은. 네. 그런데 그걸 지금 다 깨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대입 예고제가 있는 이유는 예측 가능하게 해라 이런 건데요. 저는 이렇게 가면 사교육 시장 오히려 의도한 거랑 반대로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요 제일 공정한 건 뭡니까?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측 가능한 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예측 가능하지 않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예요. 예. 그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가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정보력, 그러네요. 그다음에 경제력 이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르잖아.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냥 하나의 개인일 뿐이야. 국가가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러한 정보와 그다음에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정보력이 모인 곳 이런 곳으로 다 달려가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대치동이나 이런 학원가에서는 엄청난 문의가 오지 않을까.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뭐 쉬워진다면 얼마나 쉬워지는 거고 어떻게 될 것 같냐. 우리 아이 성적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그게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그럼 그 정보를 더 제대로 전문가들한테 얻기 위해서 그 정보라는 것은 제 얘기는 뭐냐면 상황에 대한 파악 이런 정보도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때까지의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 이거 이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 능력이에요. 그것도 분석하고 예측하는 노하우고요. 거겠지. 그죠? 그럼 그런 게 쌓인 사람들한테 몰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 치열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죠.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주식시장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몰리죠. 문의가 들어오는 것처럼 자문사나 비슷한 이런 데로 엄청나게 몰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네. 이제 단지 강의를 해주고 사람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이런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컨설팅 회사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이 오히려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이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대입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죠. 공교육
하다 보니까 정작 학교 교육은 대입하고 관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지? 특히 학생들이 볼 때 난 지금 당장 내 대입이 중요한데 그렇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현실과 이상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서 사실은 훨씬 더 현실에 아이들이 원하는 그 학부모들이 원하는 그 수요에 맞춰주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는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그래서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실패를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틀림없이 오히려 더 악순환이 온다 잘못하면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사교육 시장이 더 팽창할 수 있다. 네, 뭐 이거는 교육은 아니지만 지난 정권에서 인국공 사태가 있었죠. 인국공 사태? 네, 인천공항공사요. 예. 네, 그래서 비정규직 다 해줄게. 대통령이 그러셨어요. 그랬었죠. 나 정규직화 해줄게. 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불공정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칠 수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떤 회사는 해주고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 그렇죠. 그냥 대통령이 가셨으면 그때 한마디 하신 게 모든 그게 기준이 돼버리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또 소주성 최저임금을 올리는 거. 그래서 올리는 건 필요하지만 네. 그것을 갖다가 전반 재반적인 사정을 보지 않고 무조건 좋다는 쪽으로 막 올려버리니까 급격하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더 문제가 생겨 실업 문제가 더 커졌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오히려 더 못 올렸어요. 그 뒤에는. 그래서 총 보면 더 좋아졌나? 예. 그죠? 예, 더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약대로는 못 됐죠. 그렇죠. 예. 제 얘기는 뭐냐면 뭐 평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원리라든가 어떤 세상의 작동 원리, 행정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마치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넵! 이러면서 쫙 하잖아요. 예. 그렇게 안 돌아가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렇죠. 예. 7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큰 자본주의 시장이라서. 예. 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가장 불공정한 겁니다. 네. 불확실성을 키우는 게 가장 불공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왜 가느냐. 그렇죠. 네. 그러면 정보력과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더 우위에 서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예. 국가가 해야 될 거는 예.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해주고 그래서 정보를 공유해주고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죠. 대통령이 하실 일은 그거. 다른 현안들 시간이 뭐 8분이나 지나버렸는데 네. 다른 현안들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 10개의 차관 자리를 대통령실 비서관 쪽으로 주로 전진 배치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우중일까요? 일단 차관은 그걸 안 거치죠. 청문회. 청문회 안 거치죠. 네, 임명하기가 좀 편하고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자신하고 일체화된 그걸 뭐 동일체된 생각이 비슷한 검사 동일체 원칙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 전부 국무위원이 되는 게 좋겠다. 지금 장관들하고 손발이 안 맞는 건지 뭐 성에 안 차는 건지 어쨌든 그런 걸 느끼셨나 보죠. 예. 그래서 손발이 착착 맞고 나하고 일체화된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다 장관으로 보내자니 그것은 이제 청문회도 거쳐야 되고 부담스럽기도 그렇죠. 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차관으로 보내놓고 실제로는 차관이 다 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냐 나쁘게 얘기하면 국무회의가 형해화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장관들이 전부 다 그냥 그게 되는 거죠. 차관이 실무를 다 하고 사실은. 허수아비처럼 될 우려가 있는 거죠.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단체에서 보면 회장이 바지 회장이 있고 사무총장이 모든 걸 움직이는 체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각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 뭐 이런 걸로.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친정 체제 구축하려면 사실은 전공법을 하려면 장관을 국민들 보는 데서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장관을 나의 철학은 이거야. 그렇지. 나의 국정 노선은 이거야. 같이 토론해 봅시다. 그래서 그 장관을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고 그 장관이 또 국민들하고 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국정 철학을 전부 공유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원래 민주주의 사회죠. 그게 국무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무위원. 그래서 장관한테 돈도 많이 주고 명예도 주고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이것은 편법을 통해서 하는 느낌을 주죠. 왜 그렇게 하실까? 뭐
청문회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죠. 그 왜 하는데 청문회라는 것은 민주적 통제 방식이잖아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그것을 감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왕정이 아니니까 대통령제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돼 있죠. 주권자인.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게 국회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가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 같은 경우는 방통위원장에 뭐 거의 임명될 것처럼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의 대통령 스타일상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높아 다들 보입니다. 그렇게 또 보시고. 아휴, 참 할 말이 없어. 학폭 문제도 그렇고 참 이게 그 취지도 그 취지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역시 뭐 일종의 친정 뭐 체제 친정 친정 방송 체제인가요? 그러면 이제 방송이 뭐 완전히 이제 공영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죠? 대한뉴스를 이제 국영 바라시는 건지 어쨌든 시대가 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87년의 민주화가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이후에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질 높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놨죠. 좀 그 과실을 즐기기만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할 필요도 있고 정치권이나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럴 때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완성할 거냐를 고민해야 될 시기에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게 굉장히 씁쓸하죠. 지금 오염수와 관련된 이슈도 여당은 이제 송주에 내려가서 참외를 먹으면서 이런 다 이제 괴담이었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 야당은 이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이거는 저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가는 것 같고. 근데 뭐랄까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어차피 방류는 할 것 같고 정부는 일본 정부에 좀 동조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꾸 두둔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왜 그러지 우리 정부가? 이거는요 사실은 이제 여론을 보면 대다수가 이 문제 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왜냐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여당 지지자들도 문제의식 갖고 있어요. 특히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특히 사드 참외 뭐 이런 거는 그 당시에 그것도 문제가 있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성주 참외가 안 팔렸냐면 성주 참외 저 많이 먹었거든요. 여름마다. 아니 근데 조금 다르죠. 저는. 이 어떤 전자파 얘기하고 지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그것도 폭파된 것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0년간 어마어마한 양을 이거하고 같습니까? 저는 그래 왜 이걸 두 개를 비교하지? 왜 사드하고 비교하지? 그러면 이걸 사드를 갑자기 벼랑간 얘기하면서 갑자기 우리가 현재 닥치고 있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비교를 하면서 괜찮다? 괴담이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비과학적인 괴담이에요. 그죠? 오히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두 개가. 근데 거기 안에 은밀히 들어가 있는 그 함유되어 있는 단어는 중국이라는 단어도 있고. 왜냐하면 사드 배치 중국이 반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중국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김기현 대표가 또 중국인의 뭐 투표권 제한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어떤 뭐 중국과 중국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중국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은 중국 편이고 우리는 미국 편이다. 국민의힘은 미국 편이다. 뭐 구한말인가요? 그래서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러다가 이런 뉘앙스가 구한말에 아닐까요? 서로 다른 나라에 붙어가지고 그 나라들한테 사대주의 계속하면서 국가의 어떤 운명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맡기다가 어떻게 됐죠? 우리 국권을 잃었어요. 그죠? 절대
절대로 다른 나라한테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 누구하고든 잘 지내야 돼요. 물론 미국하고는 동맹국 관계니까 좀 다르죠. 남다른 게 있지만 그 외에는 다 잘 지내야죠. 무슨 소리 합니까? 그래서 이건 반중 정서는 국민들한테는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심해졌죠. 그렇지만 이것을 정치인들이 부추기나 굉장히 수준 낮은 정치고 더더군다나 지도자급이 부추긴다. 이것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을 안 하는 행태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보고요. 예. 생각 있는 국민들은.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 오염수 문제는 저는 도덕성 문제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공동체, 지구 공동체로서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폐수 같은 거를 막 그냥 방류하는데 눈앞에 방류하는 거 보고 있으면 가만히 놔둡니까? 그죠? 문제 제기하고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폐수가 바닷물에 나 그 폐수 물에 섞어서 보내. 응? 그러니까 그거 깨끗할 거야. 네. 그리고 그 폐수 물에 섞어서 바닷물 한가운데 던져버리기 때문에 네. 태평이 얼마나 넓니? 그러니까 그 폐수는 안전할 거야. 네. 이게 무슨 궤변이에요? 네? 이거 아니 이해 가십니까? 이 말에 끄덕끄덕 할 사람이 누가 네. 있어요? 일본이 엄청난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도덕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야, 이게 얼마나 안전하진 않죠. 절대. 근데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 불확실해. 이것도 불확실성의 그렇죠. 문제. 불확실성이죠. 30년간 하는 거니까. 네. 당장 하고 말 거면 그때만 보면 되는데 네. 30년 계속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야 너도 나도 야 그럼 나도 여기다 방류할 돈 드는데 전부 그러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는 도덕성 문제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 동네에서 길거리에다가 도로에다가 우리 집 옆에 도로에다가 쓰레기 더미를 버려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 너무 힘들어 그 쓰레기를 다 감당하게. 그래서 도로에다 버리는 걸 계속. 근데 이 쓰레기 분석해 보니까 그렇게 해롭지 않아. 그러면 그냥 놔둡니까? 아니면 나는 그 길을 지나갈 거야. 그 길 나는 안 봐도 되니까 우리는 저 돌아가면 돼. 그러면 나한테 영향을 별로 안 미쳐. 그러니까 그 길이 엉망진창이 돼도 나는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그리고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건 과장된 괴담이야. 예. 이건 도덕성 문제고요. 저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고. 그럼요. 그리고 부도덕한. 약간 냄새가 나도 참을 수 있어. 인체에는 정확한 해를 미치지 않을지도 몰라. 일본이 굉장히 부도덕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 미래 특히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깨끗한 나라를 깨끗한 바다를 물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책무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모아갖고 갖고 있다가 벼랑간 그냥 안 되겠어. 나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겠어. 그냥 버릴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는 싫어. 다 안고 있어. 당분간. 좀 더 있다가 반감기 지나서 논의하자. 그렇게 왜 정부가 말을 못할까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 과학적인 논란 차치하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혹시 30년 계속 하다가 보면 너도 나도 또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중국이 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게 선례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소인데 거기는. 그래서 이런 게요. 저는 나중에 국제해양법 재판소나 이런 데 제소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할 거냐. 야. 한국 정부 그때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그랬잖아. 니네는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왜 이러는 거야? 그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WTO에 또 제소할 거예요. 일본이 이제는. 그래서 왜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 먹어? 괜찮다며.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좀 지나고 나서 지금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저는 바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입장이 바뀔 겁니다. 일본이. 그걸 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뿐만이 아니라 일본 동해안에 있는 수산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저쪽 위쪽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좀 쳐다보고 이 바다를 우리가 같이 쓰는 바다인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한다? 무책임한 거죠. 그렇죠. 그 신당창당 아까 양양자 의원 왔다가 서로 안면이 있으시죠? 네, 못 봤는데. 못 보셨구나. 그 좀 본인은 2450 하면서 총선에 2024년에 50석 목표로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 정치판에서 예. 어쨌든 두 당의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3의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당연히 모두가 고민해야 되고 지금의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들하고 정말 고민을 깊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는 것은 전 좋다. 근데 좋다. 문제는 신당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3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것을 국민들이 기대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잘 정말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할 거냐.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현안에 대한 입장이 없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현안 아까 얘기한 후쿠시마 또 뭐 수능 그렇죠. 이런 현안 정치라는 게 뜬구름 잡고 갑자기 어느 날 별개의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당이라고 그렇죠. 해서. 네. 그럼 이 두 당하고 마구 섞여서 네. 부대끼면서 이것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당을 능가할 수 있는 투쟁력이나 어떤 강한 어떤 신념과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분명한 입장이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 아 저건 내 생각이야. 저건 내 생각이야. 맞아 저래야 돼. 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기본적인 그런 게 없으면 정치라는 것은 그런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 네. 예,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